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식품과 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전도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죠. 그런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우선하면서도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오유경 식약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식약처 하면 안심, 안전 이런 거잖아요. 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오유경 처장님 오시면서 뭐 안전, 안심을 중요하지만 이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식약처의 규제는 안전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안전 울타리가 환경이 변하면서 굉장히 낡아지는 울타리도 있고 또 최근에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아예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 말하는 규제 혁신이란 불합리하고 낡은 울타리를 새롭게 하고 또 현재 너무 발전해서 울타리가 없는 곳에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안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안전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중시하는 그런 규제 그렇습니다. 혁신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네. 보니까 식약처에서 한 것 같아요. 규제 혁신 3.0. 네. 상당히 네. 큰 기사가 나왔어요. 네. 3.0이라고 그러면 보통 2.0, 1.0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규제 혁신 1.0, 2.0은 뭐였어요? 22년도에 규제혁신 1.0 100개 과제를 발표드렸고요. 예. 또 작년 23년에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표드려서 180개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낡은 규제 또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규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민께 발표드린 다음에 계속 추진률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개의 과제 중에서는 한 85%가 지금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는 또 법령 개정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네. 수입식품 24시간 자동 심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24시간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심사한다. 네.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예전에는 여권을 종이 여권을 도장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다가 요즘에는 스캔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도 수입식품이 들어와서 대기하는데 시간이 하루나 또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24시간 5분 이내에 예. 식품 수입이 통관되는 그런 신속 심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24시간 되기 때문에 세이프 아이 24라고 하는데 수입식품이 24시간 언제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좀 더 신선하게 수입식품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혁신을 통해서 뭔가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네. 규제 혁신 1.0, 2.0을 통해서 혹시 거두신 경제 효과랄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덩어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수입식품이 또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또 증대되고 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이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조 4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이뤘다. 네. 그리고 나서 본 게 이제 규제 혁신 3.0 네.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하셨어요. 네. 상당히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그동안 1.0, 2.0에 이어서 3.0을 통해서 식약처가 어떻게 규제 혁신을 했는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80개입니다. 80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처장님께서 꼽으시는 규제 혁신 3.0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서너 가지를 한 꼽으신다면 3개 정도만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네. 시간상. 일단은 소상공인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음식점에 가시면 이제 식사하시고 계산하실 때 항상 그 벽에 영업 등록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주 봅니다. 예, 네. 그 영업 등록증에 보면 생년월일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정보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그 영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또 안 걸어놓으면 또 이게 지방청에서 가서 안 되면 행정 처분을 또 몇십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의 시대인데 이렇게 종이로 된 것을 꼭 걸어놓지 않으셔도 식약처에서 디지털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8년 된 이 제도인데 이것을 이번에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100만 소상공인께서 이제 종이로 된 영업 등록증에서 좀 더 그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이번에 규제혁신 3.0에 담은 것이 있고요. 영업 신고증을 디지털로 바꾼 거를 네네. 가장 네. 큰 그러니까 혁신의 안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과징 같은 거 안 물어도 네네.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리해졌네요. 예, 예. 네.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미래 부분인데 최근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가 벌써 개발 중에 있는데 네. 아까 규제혁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산업이다 보니까 이 안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안전 울타리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올해 내로 빨리 만들겠다. 올해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확실하게 많이 더 사용할 수도 오히려 장려하는 거네요.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이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또 하나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 혁신이고요. 그럼 그런 새로운 울타리가 생기면 생성형 AI 관련 스타트업들도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럼 많이 생길 수 있고 현재 하는 것들도 좀 더 방향을 식약처에서 설계를 해주니까 어떤 트라이언 에러 같은 그런 괜히 노력하다가 헛수고가 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네요. 네, 효율적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또 사례를 하나 들어주신다면요. 또 하나 사례는 이것도 국민 불편인데 그동안 국민들께서 민원 서류를 그 식약처와 같이 오송에 있는 곳에 직접 오셔서 접수해야 되는 민원 서류가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불편하신 거라서 이거를 한 50여 가지 되는 민원 서류를 모두 다 이제는 정부 24와 같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서 더 이상 이 서류 접수 때문에 식약처에 방문하시는 그런 불편함을 또 없애드린 게 이번 규제혁신 3.0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건 정말 아주 그 곤란한 불편한 제도였는데 이제 바뀐다니까 다행이네요. 규제혁신 3.0에 관련된 세 가지 규제혁신 사례를 들었고요. 얼마 전에 또 유럽연합을 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그 방문 성과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식약처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싶었던 게 유럽연합에서 의약품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있는데 이 비공개 정보를 식약처하고 그동안은 공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품질 안전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전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없는 갑갑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어떤 품질 관련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가 알아서 국민 안전을 좀 더 빨리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식약처와 유럽연합의 고위급 사이에 정례회담이 없었습니다. 소통의 통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매년 유럽의 최고위급과 우리나라 간의 최고위 회담을 정례화해서 매년 만나면 앞으로 우리가 EU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출에 좀 더 많은 소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같은 이런 신개념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하고 EU가 또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의료기기가 유럽으로 갈 때 굉장히 빨리 수출기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EU와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좀 넓혔고요. 관련된 것 같은데 식약처의 주요 정책을 보니까 규제 외교를 통해서 국산 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규제 외교, 규제와 외교 이 단어만 들어가지고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규제 외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획을 식약처가 가지고 있나요? 규제 외교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규제 외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제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규제 외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은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K푸드가 외국으로 나갈 때 요새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 기준을 높여서 수출 장벽을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소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수출 장벽에 대해서 규제 기관
간에 소통을 하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규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도 고위급 간에 서로 협력 채널도 만드는 네, 게 다 이게 네, 규제 네. 외교의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예, 기준을 그것의 서로 일부입니다. 협력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삼계탕도 유럽에 첫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계탕이요? 네, 아. 우리 삼계탕이 드디어 독일로 나갔습니다. 규제 외교의 성과가 네, 볼 수 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 이제 우리 화장품 K 뷰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화장품 정말 성과가 대단해요. 네. 화장품 수출이 1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식약처가 K 뷰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식약처가 지금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수출 실적이 1사분기에 23억 불입니다. 거의 3조가 넘죠. 3조. 이게 작년 1사분기 대비해서 22%나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세계에 110곳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0곳의 국가에 나가다 보니까 각 나라의 화장품 관련된 규제 법령 정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중소기업과 같은 화장품 업계에서 110곳의 법령 정보를 다 알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 또 법 전문하는 법제처에서 이런 화장품 쪽의 해외 법령 정보를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법제처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런 해외 화장품 법령 정보를 법제처에서 제공을 해주시게 돼서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이 이제 화장품 수출 1위였는데 혹시 2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화장품 수출 2위? 예, 혹시 한번 미국일까요? 아니면 어디? 정확하십니다. 미국이 2위고요. 미국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이? 네, 아, 네. 혹시 뭐 중국이 좀 줄어서 미국이 더 늘었을까요? 그 좀 줄은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신시장을 개척한 게 더 새로운 많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중국이 좀 줄어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많이 나가고 또 3위는 어디일까요? 3위? 모르겠습니다. 유럽?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위고요. 프랑스가 2위입니다.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더 많이 수출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미국이 화장품법이 요즘 생겼거든요. 화장품법? 예, 화장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식약처가 예. 미국 FDA 직원이 직접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미국의 화장품법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저희가 주선을 했는데 거기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줌 미팅에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수십 개가 나왔고 예. 거기서 못다한 질문은 또 저희가 FDA 측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업들이 정말 수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제도라든지 규정을 좀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K-뷰티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 요즘 뷰티만이 아닙니다. K-식품, 우리 미국에 네. 식품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K-식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이게 뭐 세계 최초로 아태 지역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라스. 네. 이번 5월에 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처장님이 초대 의장으로 선정이 작년에. 되셨다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글로벌 식품 시장이 요즘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식품 안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한 나라의 식품 안전 사고가 터지면 이게 급속하게 세계로도 파급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식품 안전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규제 기준의 조화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그 아태 지역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라는 거를 식약처가 이제 조직을 해서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12시에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 회의가. 두 번째 회의가 막 끝났어요. 두 번째 회의가 끝나고 제가 여기 온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처음 회의에는 7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그 두 번째 회의에는 11개 국가,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해서 중국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11개 국가하고 또 국제기구도 이것을 지지를 해줘서 3개 국제기구가 와서 이번에 끝나서 앞으로 뭐 디지털 수입 안전 관리라던가 디지털 수입 네, 안전 안전 관리 또 국제 규제 조화, 예. 협력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광범위하게 토론하기로 했고 또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11개국이 왔는데 한국이 또 이 참가국들과 양자회의를 열고 또 해외 규제 기관장들이 오셨잖아요. 네. 그 기관장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만날 수 있게 비즈니스 미팅을 해줘서 네. 이 해외 그 기관장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해서 수출애로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규제와 외교. 저는 이제 규제를 하면 뭔가 기업들을 옥죄는 줄 알았는데 관련 규제 내용을 좀 더 알고 그 규제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뭔가 수출을 좀 지원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식약처가 많이 하고 있는 걸 좀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식약처 발족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죠.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담아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이제 반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은 더 빨리 변할 텐데 식약처의 비전, 핵심 가치 좀 뭘까요? 예, 식약처가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승격한 것이 지난 2013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 발족 10년을 기념해서 식약처에서 앞으로 미래 10년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SNS나 언론에 나온 식약처에 바라는 것들 한 300여 건의 빅데이터 그리고 국민 6천여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께서 식약처에 바라는 것은 식품과 의약품을 안심하고 먹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라는 것으로 이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앞으로 비전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만들었고요. 이 비전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그리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국내외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비전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네. 식약처 본연의 일을 하면서도 규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이 기업들도 적극 더 지원하고 국민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또 잘 지켜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네. 비전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